조계의 계획에 가담하는 원소의 삼형제와 오용. 실은 내가 이 몇 해 동안 조보정의 근처에서 훈장 노릇을 하는데 요새 듣자하니 큰 재물이 그 사람 손에 흘러든 모양이오. 그래서 내가 당신네와 상의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오. 그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어떻겠소? 그건 안 됩니다. 그분은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탐내지 않는 호환인데 우리가 그분의 일에 해방을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다면 천하 호환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원소이가 막아버리니 오용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네 형제들의 심지가 어떨까 했는데 알고 보니 과연 사람을 아끼고 의리를 지키는 분들이오. 당신네가 과연 일심협력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실정을 다 말하리다. 나는 지금 조보정 댁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당신 형제들에 관한 말을 듣고 나를 시켜서 당신들을 정해 의논하려고 하오. 우리 삼형제는 참말 털끝만치도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아마 조보정나리가 무슨 큼직한 벌이를 하려고 선생을 보내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삼형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은 술로 맹세하리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앙을 받고 모진병에 걸려 비명에 죽고 말 것입니다. 원소이가 말하자 원소와 원소칠은 손으로 목덜미를 툭툭 치면서 외칩니다. 이 한가슴에 더운 피는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맡기렵니다. 여기 세 분이 있지만 내가 신술이 나서 당신네를 떼어내려고 온 것은 아니오. 이 일은 정말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기에 찾아왔소. 지금 조정에 있는 채 대사의 생신이 오는 6월 15일인데 그 사흘되는 국경대명부의 양중서가 생신예물로 10만 관어치의 금은보화를 장만해서 보내기로 되어 있어. 유당이라는 호환이 깊숙한 골짜기에서 그 부리의 재물을 빼앗아가지고 한평생을 편안히 살아보자고 제안했소. 이번에 생선을 산다는 핑계로 세 분을 청해서 의논하고 그 일을 성취해보자는 것인데 당신들의 의향은 어떻소? 오용의 말을 듣고 원소호가 하다뿐이겠습니까? 소치라, 내가 전부터 뭐라더냐? 라고 하니 원소칠은 벌떡 일어서면서 말합니다. 평생 소원을 이제야 풀게 되는구나. 가려운 데를 긁어준 들 이렇게까지 시원하려고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떠날까요? 세 분이 기왕 가시기로 작정한 바에는 내일 우경에 떠나서 우리 함께 조보정댁으로 갑시다. 그 소리를 듣고 원씨 삼형제는 몹시 기뻐하였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나서 원씨 삼형제는 오용을 따라 석갈촌을 떠나 동계촌으로 향합니다. 하룻길을 걸으니 조 가장이 보였고 멀리 회화나무 아래서 조계와 유당이 기다리는 것이 보이자 오용은 원씨 삼형제를 데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 인사를 시키자 조계가 매우 기뻐합니다. 과연 원씨의 영웅은 명불허전이 확실합니다. 우선 장원에 들어가 이야기합시다. 조계는 오용과 함께 도착해 인사하는 원씨 삼형제를 반갑게 맞으며 그들을 장원 안으로 안내해 후당으로 들어가 주객이 자리를 갈라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용에게 원씨 형제에게 다녀온 전후 사연을 듣고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돼지와 양을 잡게 하고 소지도 마련하도록 하자 원씨 형제들은 조계의 사람됨이 소탈한 것에 쫓해하며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오래전부터 호환을 만나 사귀고자 했는데 그런 호환이 여기에 계셨군요. 오용 선생께서 이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호환과 사귈 수 있었겠습니까? 여섯 사람은 저녁을 먹은 후 밤 늦게까지 술을 곁들여 이야기했고 이튿날은 날이 밝자 호원 별당 앞들에서 지정과 죽선말을 벌려놓고 간밤에 삶아놓은 돼지와 양고기를 차려 소지를 올립니다. 조계가 원씨 형제와 함께하게 된 것을 하늘에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였고 다들 저마다 맹세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부정한 것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것을 이릅니다. 죽산마는 매우 두꺼운 널로서 정자 모양의 틀을 만들어 박아놓고 붉은 대로 말의 몸통 모양의 종이를 발라 잿빛 물감을 칠하고 말총으로 갈기와 꼬리를 만들고 눈알이 움직이게 만들어 그 틀에 올려놓고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수레에 실어 끌게 한 것을 이릅니다. 양중서는 북경에서 백성을 괴롭히고 약탈한 재물로 장인의 생일을 경하려고 동경으로 예물을 보낸다는데
그것은 불의 재물이올시다. 우리 6사람 중 만일 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천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니 신명께서는 통찰하옵소서. 6 호걸들이 별당으로 들어가 재물을 올려다 놓고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하인이 들어와 문 밖에 웬 도사가 와서 보정나리를 배웠고 동냥을 하겠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알립니다. 내가 지금 손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도 너는 어째 그리 눈치가 없느냐. 쌀이나 서너 되 주어서 보낼 것이지 일부러 들어와 내게 물을 게 뭐냐. 그러자 하인은 자기가 쌀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보정을 만나 뵙겠다고 한다고 하자 조개가 쌀이 적어서 그런 모양이니 쌀을 서너 말 더 주고 나는 지금 손님을 접대 중이라 만날 여유가 없다고 이르라고 합니다. 하인은 조개의 말을 듣고 도사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는데 잠시 후 그 하인이 다시 들어와 말합니다. 도사가 쌀을 서 말이나 주었는데도 가지 않고 자기는 일청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동냥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정나리를 만나기 위해 왔으니 꼭 나리를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개가 하인을 나무라며 다시 말합니다. 이놈아, 너는 그만한 대답도 할 줄 모르느냐. 오늘은 정말 짬이 없으니 다른 날 오면 그때는 보정이 꼭 만나겠다 하더라고 일러라. 소인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 도사는 동냥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정나리가 의리 두터운 분이라는 말을 듣고 모처럼 뵈러 왔다고 합니다. 하인이 다시 와서 또 같은 말을 하자 조개가 하인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가 시끄러워할 생각은 않고 왜 너까지 이렇게 성화냐. 만약 준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내주고 돌려보내라. 알았다고 읍하며 나가는 하인 등 뒤에 대고 조개가 이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인이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다른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와 아랩니다. 그 도사라는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며 일꾼 연암 명을 때려눕혔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한잔하시고 계십시오. 내가 잠깐 나가보고 오리다. 조개가 하인의 말을 듣고 놀라 급히 대문 쪽으로 뛰어나가 보니 키가 8척이나 돼 보이고 풍모가 당당해서 만만치 않게 생긴 도사가 회화나무 아래에서 머슴들을 때려 눕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조개가 그 도사를 보니 더부룩한 머리를 2가닥으로 족져 올리고 파산 단갈포를 입고 허리엔 잡색 명주를 띄었으며 등에는 송문고 동검을 메고 있었습니다. 맨발엔 미투리를 신고 부드러워 보이는 손에는 별갑 부채를 들었으며 팔자 눈썹에 살국 같은 눈매를 했으며 네모진 얼굴엔 보기 좋은 구레나룻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연신 일꾼들을 때려 눕히며 점잖은 사람을 몰라본단 말이냐. 라고 소리치며 꾸짖습니다. 여보시오 도사. 그리 노하지 마시오. 당신이 조보정을 만나자는 건 필시 보시를 청하자는 것이겠는데 당신에게 쌀을 주었는데 이렇게 야단칠 것이 있겠소? 연신 머슴들을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있던 조개가 말하니 그 도사가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음식이나 돈량이나 쌀 대를 얻으려고 온 내가 아니오. 10만관의 돈이라도 초계로 아는가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보정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이 무례한 촌놈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군이 랜들 어찌 성나지 않겠소이까. 여기서 초계는 지푸라기라는 뜻으로 매우 하찮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당신은 조보정을 아시오? 성함은 익히 들었지만 만나 뵙지는 못했소. 내가 바로 조보정인데 하실 말씀이란 뭡니까? 보정날이 용서하십시오. 제가 사죄드립니다. 도사님, 그러실 것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안으로 들어가자 오용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원시 삼형제를 데리고 딴 방으로 피합니다. 조개는 그 도사를 후당으로 안내해 청에 앉히고 차를 권하자 차 한 잔을 마신 도사가 말합니다. 여기는 말할 곳이 못 됩니다. 어디 더 조용한 데가 없습니까? 이에 조개가 곧 그를 조그마한 방으로 안내했고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조개가 묻습니다. 황송하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고 고향은 어디신지요? 제 성은 2글자로 공손인데 이름은 외자로 승이요. 도는 일청이고 계주 출생으로 어려서부터 참과 뭉치쓰기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무술을 배웠고 사람들이 공손승태랑이라 부릅니다. 또 제가 어느 선생에게 도수를 배워서 능히 호풍환호하고 구름을 타고 안개를 몰기도 하므로 강호에서는 저를 이불용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운성현 동계촌의 조보정나리의 성함은 익히 들어왔지만 인연이 없어서 지금까지 뵙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0만 관어치의 금은보화가 있기에 그것을 보정나리께 초면 예물로 드리려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조개가 크게 웃으며 묻습니다.
지금 도사가 말씀하신 그 재물이라는 게 저 북쪽의 생신 예물이 아닌가요? 그 도사가 크게 놀라며 되묻습니다. 보정나리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제 어림짐작으로 한 말인걸요. 역시 그것인가요? 그 큰 재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취할 바를 취하지 않고 지난 다음 후에 말라는 옛사람의 말도 있는데 보정나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공손승이 작은 방 안에서 조개에게 북경의 생신 예물을 의롭지 못한 재물이니 빼앗아도 좋으리라고 한창 권하는데 벼랑간 웬 사람이 방 안으로 뛰어들더니 공손승의 멱살을 잡고 눌러맵니다. 잘한다. 왕법이 명백하고 신령이 은근히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렇듯 불측한 짓을 상논한단 말이냐. 내가 한참 엿들은 걸 아느냐. 깜짝 놀란 공손승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고 이야말로 비밀을 꾸미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창밖에서 엿들은 사람이 있었고 마침 계책을 쓰려는데 가까이에서 병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지다성 오학구였고 조개가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선생은 농은 그만하시고 이분과 인사나 하시오. 오용은 공손승과 인사를 나눕니다. 강호에서 이불용 공손승 일청선생의 조남을 익히 들어왔는데 뜻밖의 오늘 여기서 뵙게 되었습니다. 오용이 먼저 인사의 말을 하니 조개가 알려줍니다. 이수재 선생이 바로 지다성 오학구라는 분이오시다. 그러자 공손승도 인사의 말을 합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한테 선생의 신성을 많이 들어 모셨으나 오늘 이렇게 보정나리 댁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보정나리가 의리를 중히 여기시고 재물을 아끼지 않아서 천하의 호걸들이 다 문화에 모여들기 때문인 듯합니다. 저 안에 또 다른 친구 몇 분이 계시니 함께 조용한 후당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해봅시다. 조개청으로 세 사람은 같이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공손승은 원씨 삼형제를 만납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이자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의 모임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닌 만큼 보정나리께서 정저에 앉으셔야 합니다. 나는 일개 집주인에 불과한데 어찌 감히 상좌를 차지하겠소. 그래도 제 말대로 상좌에 앉으시지요. 조개는 할 수 없이 오용의 말에 따라 상좌에 앉았고 오용이 둘째 자리에 공손승이 셋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원씨 삼형제는 나이에 따라 원소이가 다섯째, 원소오가 여섯째, 원소칠이 일곱째 자리에 앉은 다음 다시 술상을 차려 술과 안주를 갖추어 놓고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보정나리가 꿈에 북두칠성이 용마루에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더니 오늘 우리 일곱이 모이게 되었는 바 이것은 틀림없는 길조입니다. 일전에 보정나리께서 유영에게 북경에 가서 어느 길로 오는지 탐지해 오라고 했는데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일찍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용의 말을 듣고 공손승이 말합니다. 그 일로는 굳이 가실 것까지 없습니다. 제가 이미 다 알아보았는데 황리강 큰 길로 온답니다. 황리강 동쪽으로 10리쯤 가면 안락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거기에 백일서 백승이라는 노름꾼이 있는데 한때 그가 나를 찾아왔기에 모자를 보태준 일이 있습니다. 보정나리의 꿈에 북두칠성 끝머리에 흰빛이 달린 것을 보셨다고 하더니 정녕 그 사람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사람은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조개의 말을 듣고 오용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황리강은 산 거가 좀 뜬 만큼 어디 은신할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유당의 말에 오용이 또 대답합니다. 백승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은신하기로 하고 그 사람을 꼭 써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양중서가 장인 채태수 생일 선물로 보낼 재물들의 운송을 청면수 양지에게 맡기자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